이자 소득 등록 4학년도 40페이지. 최근 PPT 받으신 분은 여기가 페이지 안 고쳐야 되고요. 여기는 고치시고 여기 안 고쳐놨다. 여기 세 가지 요 이자 소득 쪽만 사람이 살다 보실 수 있는 좀 고쳐야 돼요. 너무 뻔뻔하죠? 자,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자 소득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법인세에서는 소득세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득세를 준용한다. 소득세에서 배우셨던 수입 시기와 법인세법상 귀속 시기는 똑같습니다. 아시죠? 그럼 복습 좀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이자 소득은 금융기관의 거래는 약정일로 가요, 수령일로 가요? 수정일로 가죠, 여러분들. 금융기관하고 언제밖에 약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금통장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 통장 정리하실 때 그 이자가 갑자기 다 들어와 있잖아요. 저거 들어왔구나. 그때 알죠? 맞죠? 근데 금융기관이 아닌 자와 내가 이자 거래를 할 때는 약정을 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때는 비영업 대금이 이 약정일이라 이렇게 묘했을 거예요. 그렇게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보시죠. 자, 우리가 회계는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 발생주의자 아까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내가 7월 1일 날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라고 하면 12월 31일까지 6개월치 이자가 발생했다.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편의시잖아요. 맞죠? 근데 법인세는 뭐냐면 소득세를 따라가요. 뭐냐면 약정일 아니면 수령일로 갑니다. 아시죠? 그러면 이자 비용도 지급일 내지는 약정일 되겠죠,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자, 근데 이 이자 비용은 의미가 없어요. 뭐냐면 이자 비용은 이겁니다. 뭐냐면 요 장부에서 발생주에 따라서 하면 즉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잡으면 세법도 수용입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은 차이가 안 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자 비용 그냥 회사가 회계 처리한 대로 인정해야 해줘요. 알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자 수익입니다. 보시면 여기 있죠? 특례, 예외죠, 예외. 원천징수 되지 않는 이자 수익은 발생주의를 인정한다. 이게 뭐냐? 먼저 써볼게요. 발생주의가 뭐냐면 우리가 이자 수익은 발생주의가 예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자가 6개월치가 발생했다. 내가 7월 1일 날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6개월치 이자가 발생했으니까 대변의 이자 수익 잡고 차변의 미수 수익 잡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이렇게 하죠. 발생주의라는 게.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자 비용 잡고요.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라고 잡죠, 여러분들. 맞죠? 원칙은 세법에서 이거 인정을 하지 않는데 이자 비용은 그냥 네가 장부에서 이렇게 처리했다면 인정.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 보시죠. 여기 법인세는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 수익만 얘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 수익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특례는 우리 현실상은 있으나 마나요. 그럼 종합하면 우리가 뭐냐면 이거 별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 수익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어요. 대부분 원천징수 대상이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자 수익은 인정하지 않아요. 법인세에서 발생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 안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죠? 설명을 드릴 건데 하나가 안 중요합니다. 외우시는 분들 이게 암기. 왜 도대체 이자 수익은 왜 이렇게 미리 발생주에 따라서 이자 수익을 잡는 걸 인정을 하지 않냐? 그래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무시하시고 여기 보시고요. 이유는 솔직히 모르셔도 돼요. 최종적인 결론을 외우시면 됩니다.
보시면 자 내가 X 1년 7월 1일 날 은행에 예금을 했어요. 예금을 했고 이자는 언제 받기로 했냐면 X 2년도 6월 30일에 이자를 받기로 했대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은행에 저금을 한 거니까 우리가 은행에 저금을 한 거니까 우리가 세법은 원칙적으로 수령일 또는 약정일이 여러분들 수입식이라면서요. 맞죠?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은행에 저금을 했으니까 세법상은 X2년도의 수익, 이자 수익이 100원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회계는 어떻게 해요? 회계는 12월 31일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하죠. 12월 30일이 되면 예금, 은행에 저금한 지 6개월이 지났으니까 차변의 미수 수익 50원, 대변의 이자 수익 50원 잡죠. 그죠? 그래서 기간 경과분은 뭐냐면 정말 기간만 지난 거예요. 기간만 지나고 실제로 여기 약정 수령일은 노래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시해서 기간만 지난 걸로 기간 경과분이라고 불러요. 50 되시겠어요? 이렇게 잡잖아요, 여러분들. 이때 12월 30일 이렇게 잡죠. 차변의 미수 수익 50원. 대변의 이자 수익 50원 이렇게 잡잖아요, 여러분. 회계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도 있죠. 기간경과분 이자 수익을 세법에서 입금으로 인정을 한대요. 만약에 한다고 가정. 그렇죠? 한다고 가정한다라는 건 이 회계 처리를 세법에서 인정하는 거야라는 거예요. 이 제목을 따라가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경우 만약에 했을 경우. 했을 경우니까 이걸 세법에서 인정한다라는 건 이 회계 처리를 여러분들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이걸 세법에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되시겠어요?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 X 1년 12월 31일에 이자 수익으로 보는 거잖아요. 세법에서요. 맞죠? 이거를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법인세는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신고를 한다라고 배우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이자 수익밖에 없다라고 가정할게요. 얘밖에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음 연도 3월 30일에 얼마를 신고를 해야 돼요? 50원 신고해야 돼요. 얘를 만약 인정을 한다면 세법에서도. 아시죠? 그래서 3월 31일에 50원을 신고해야 됩니다. 비용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되셨죠? 그럼 신고를 한다라는 건 과세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그럼 과세가 된 겁니다. 됐어요? 됐었죠?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이제 X2년도에 은행에서 이자를 100원 받잖아요. 여러분 실제로는. 맞죠? 은행에서 이자를 100원 받아요. 그 100원을 받을 때 은행에서 뭐 해야 돼요? 원천징수 해야 돼, 원천징수. 그렇죠? 은행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원천징수가 세금을 미리 걷는 거죠. 근데 은행은 100원을 다 원천징수 해야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이미 50원은 과세를 두드려 맞았어, 나는. 맞죠? 과세를 두드려 맞았으니까 100원에 대한 원천징수가 아니라 나머지 50원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돼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들 은행이라고 얼마 짜증날까? 전화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전화합니다. 저기 사장님, 제가 이번에 이자를 100원을 드려야 되는데 혹시 과거에 신고 얼마 하셨어요? 그거 빼고 제가 원천징수 할게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전화를 다 돌려야 돼요. 은행 입장에서. 이 환장하겠죠. 은행은 원천징수 할 때 내가 지급한 것 전체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면 편해요. 근데 내가 지급을 할 때 과세가 이미 된 게 있다면 그건 뺀 나머지만 원천징수를 해야 돼요.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은행의 원천징수의 편안함을 위해서 기간경과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미리 과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은행 입장에서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되시겠죠? 여기 보시면 내가 3월 30일날 신고를 이때 50원 나머지만 하는 거잖아요.
됐죠? 그러면 50원은 원천지수 하면 안 되고 나머지 50원 원천지수 해야 돼요. 은행 얼마나 빡세요. 다 전화 돌린단 말이에요. 과세가 된 거 얼마예요? 그거 빼고 할게요. 맞죠? 전화기가 여러분들 막 불날 거예요. 통신료가 한 3천만 원 나오겠죠. 농담이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입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똑같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건 요 50원을 과세한다라는 거 과세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한다라는 거예요. 신고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세된 소득이 하나도 없죠? 없으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100원을 지급할 때 나는 받는 거지만 은행은 주는 거잖아요. 100원을 지급할 때 100원은 전부 다 100원 전부에 대해서 원천지수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나는 다음 연도 3월 31일 날 100원을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100원 전부 다 원천지수 얼마나 편해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결론 남기 이해되셨죠? 남기입니다. 남기. 우리가 이자 수익은 기간 경과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원천징수 되지 않은 건 제외. 알죠? 여기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가 되지 않으면 이게 과세된 게 없어요. 그렇죠? 되셨어요? 넘어갈게요. 앞으로 요거는 여러분들 시험에 좀 냅니다. 어디냐면 여러분들 이런 것 좀 볼까요? 어디냐면 네, 140 6페이지 142페이지 아니면 144페이지 144페이지 중이요 144페이지 자 144페이지에 1번 볼게요 1번 같이 좀 보죠 문구가 좀 어려워서 실제 진짜 어렵습니다 문구가 자 1번 보실게요 144페이지 1번 자 다음은 법인세법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관련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비용을 계상하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월 31일 날 차변에 이자 비용 대변에 미지급금 썼다 그 뜻입니다. 장부에서 되시겠어요? 계산한 경우는 세법에서 이를 인정한대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이자 비용은 인정해준다면서요. 그걸 갖고 네, 동그라미 2번은 맞는 말입니다. 다 읽어보시면 입금하고 송금이 확정된 날에 입금하고 송금을 한다 이렇게 있어요. 권리하고 의무가 확정되는 날. 되셨죠? 2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번. 자, 법인의 장기건설이에요. 장기건설 보이시죠? 장기건설. 그럼 진행기준 강제라고 썼을 거예요. 아까. 자, 장기건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작업 진행률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연도의 입금과 송금에 산입한다. 맞죠? 여러분 입금과 송금에 산입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건 세무준이 아니라 그 연도의 수익과 비용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맞는 표현이 작업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동그라미 3번. 자,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이게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 자, 이자 등은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기간 경과분. 요게 미수 수익, 이자 수익 얘기하는 거죠. 차변의 미수 수익 대면 이자 수익을 입금을 한다. 요게 틀렸죠, 여러분? 아까 입금 인정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런데. 그죠? 말이 더러워요, 막. 맞죠? 이렇게 나와요. 실제 법문구, 왜냐면 세법이 어려운 건 법문구 그대로 내서 그래요. 절대 친절하게 안 줘요. 되시겠죠? 자,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 좀 할 게 뭐냐면 이거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여러분들 그 세무 2급 때 좀 배우셨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급할 비자잖아요. 그죠? 세무 2급 지식 동원해 보시면 응?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하면서 이자 비용이 늘죠? 죄송해요. 일단 여기까지 어떻게 안 돼서 세무이급 어떻게 하면 안 돼. 근데니까 여러분 나중에 네, 제가 세무이급 여러분들 있거든요. 유튜브에 참고하시고 조회수 찍어놓은 거 있어요. 세무이급에 사채. 세무이급 헷갈리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장난치는 건데 혹시라도 헷갈리시면 다른 거 보셔도 돼요. 제가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세무이급 동영상에 동영상 검색해보시면 회계 2급부터 세무이급까지 있거든요. 네, 사시고 기업 회계 기준 수용한다라는 세법도 이자 비용이라는 얘기야 여러분들. 네. 자 근데 매출 할인 요거 가끔 나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내가 이제 X 1년도에 매출을 했어요. 매출을 1,000원 했답니다. 매출 1,000원 했어요. 되셨죠? 1,000원 했는데 X 2년도에 매출 할인 매출이 얼마라고? 매출이 3,000원. 그게 3,000원. 그리고 이때 얘와 관련된 매출 할인이 발생을 한 거야. 매출 할인. 매출 할인이라고 할인 나오면서 환입과 애누리 같이 가요 여러분들. 아시죠? 얘와 관련된 매출 할인이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이 매출 시험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 매출 할인은 빼긴 빼야죠 매출액에서. 그럼 X 1년도의 매출액에서 뺄 거냐? X 2년도의 매출액에서 뺄 거냐? 어디서 뺄까요, 여러분? X 1년도 매출액에서 빼요? X 2년도 매출액에서 빼요? 얘는 X 1년도의 매출과 관련된 매출 할인이거든요. 어디서 뺄까요? 2년도에서 뺍니다. 1년도에서 안 빼요. 왜냐? 신고를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렇죠. 요거 300원을 여기서 빼면 당초 2,000원은 신고가 이미 끝났잖아요. 끝나면 다시 X 1년도에서 뺀다면 여러분 수정 신고해야 돼요. 이게 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약정일이 속하는 연도로 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라는 거 해당 사업연도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매출을 일으키는 사업연도가 아니다. 아셨죠? 이거는 좀 조심하시고 되시겠어요? 아시죠? 신고 뒤집어 엎어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이제 여기 임대료는 잘 내는 편은 아닌데 설명을 좀 해볼게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회계는 임대료에 대해서 발생주의 쓰죠. 예를 들면 내가 7월 1일 날 임대료를 안 냈대. 후불제래요. 예를 들면 후불제 아시죠? 후불제래요. 근데 내가 7월 1일 날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를 6개월 동안 한 거예요. 왜 똑같이 차변의 미수 수익, 대변의 임대료 잡아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선수 수익이라서 갑자기 왜 임대료가 미수야? 포불제라고 하면 아시죠? 그래서 임대료도 마찬가지 발생주에 있어 임차료도 마찬가지고 미쳤죠? 근데 우리가 세법은 뭐냐면 수령일, 약정일이 일반적으로 약정일입니다. 왜냐면 권리의무 확정주의잖아요. 맞죠? 얼마를 받을지는 약정을 해야 나와요. 금액이라든지 맞죠? 매월 말일날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그 매월 말일이 여러분 수요시가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약정일로 말합니다. 약정일. 되시겠죠? 이거 말문제만 대비하시면 되게 쉽게 안 돼요. 아시죠? 근데 뭐냐? 여기 뭐냐면 특례가 있어요. 특례. 그러니까 얘는 별로 중요해서 떨어지죠, 여러분들. 뭐냐면 회사가 기간 경과분을 비용으로 계상했대요. 또는 수익으로 계상했대요. 임대료나 임차료, 기간이 지난 거에 대해서 뭐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미지급 비용.
또는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임대 이렇게 잡았으면 세법이 인정하는 거니까 의미 없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거 1년을 초과 시가 뭐냐면 우리가 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임대는 5년 동안 하기로 했대요. 임대는 5년 동안 하기로 했는데 임대료는 매월 낸답니다. 그럼 지급기간이 1년 초과예요? 지급기간이 한 달에 한 달? 아시죠? 그러니까 선불이나 호불로 때려버리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얘만큼은 우리가 약정일이 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5년 뒤에 원시 내가 어떻게 되면 되지? 예를 들면 2022년도 1월 1일 날 이때 선불로 임대료를 3년치 예를 얼마라고 할까? 3년치 대략 1,000만 원? 너무 싼가? 싸죠. 좀 너무 높아. 5천만 원 돼도 5천만 원. 5천만 원 수령했대요. 선불이 선불. 되셨죠? 그럼 얘는 여러분 요때 만약에 요 문구에 끼워 맞추면 수령일이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에 폭탄 떨어지겠죠. 원자 폭탄. 슝.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표현도 안 좋으신데? 이게 뭐냐면 여기 만약에 2022년 12월 31일에 2023년 12월 31일에 2024년 12월 31일에 발생 주기가 뭐예요? 2022년도는 5천만 원에 3분의 1만 떼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원샷으로 안 때리겠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받았을 때 때리는 게 맞아요. 맞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1년을 초과했다라는 건 요거예요. 원샷으로 받았을 때. 맞죠? 그러면 얘는 여기 수령일 또는 약정일로 가게 되면 요 2022년도에 5천만 원 다 내야 된다니까요. 또 폭탄이지 폭탄. 이해되셨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나누어서 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누어서 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수익비용 잡는 게 여러분들 그거 잘 발생해주잖아요. 되시겠죠? 사돈내시 나눠서 때리겠다라는 거 3년 동안. 되시겠어요? 무슨 말이죠? 참 문구가 그지 같긴 하죠. 그래서 임대료는 잘 내는 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됐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 좀 많이 중요해요. 네. 엄청 중요해요, 엄청. 여기가 이제 내일 여러분들이랑 저랑 할 실기예요. 네, 얘는 출제가 매매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제가 문검하기 한 14회차 넘어요. 아시죠? 70 몇 회차부터 종합하면 거의 10 몇 회차 내야 됐어요. 엄청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문제 진짜. 자,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내일 일단 우리가 실기를 할 때 뭔지 잘 몰라도 어떤 서류인지는 알아야 내가 이 서류를 갈지 저 서류를 갈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해볼게요. 뭐냐면 자 여기 수입금액 조정명세 써 있죠. 여기 여러분들 수입금액은 뭐냐면 앞으로 자주 보실 용어인데 이게 이게 뭐냐면 수입금액이 법인세법상 매출 얘기합니다. 법인세법상 매출. 앞으로 수익금액이라는 용어는 나중에 또 적대비 동네에서 보시게 될 거예요. 이게 법인세법상 매출입니다. 매출. 자, 법인세법상 매출인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회계는 우리가 수익을 주된 영업 활동이면 매출,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영업의 수익으로 구분하잖아요. 맞죠? 근데 법인세는 그 매출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왜 없냐면
법인세는 영업의 수익으로 과세가 되든 매출로 과세가 돼도 어차피 세금이 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매출균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법인세는 기업 회계 기준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매출만큼.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에서 배웠던 매출이 법인세법상 매출이 됩니다. 되시겠죠? 예를 들면 오케이? 예. 자, 근데 뭐냐면 여기요. 보시면 자, 우리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뭐 어떤 서류냐면 장부상 매출과 그 다음에 기업 회계 기준상 매출. 우리가 법인세법상 매출이지만 그냥 기업 회계 기준 할게요, 여러분들. 어차피 법인세가 기업 회계 기준 매출 따라가니까. 아시죠? 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의 매출의 차이를 조정하는 서식입니다. 아셨죠? 그럼 여러분 이제 당황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장부가 꼭 회계 기준을 지킨다라는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맞죠? 우리 시험 어떻게 되냐면 회사가 그런 거예요. 회사가 수탁 판매를 했어요. 그렇죠? 위탁 판매해서 수탁자가 팔았습니다. 근데 수탁자가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서 장부에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 들리세요? 수탁 판매했어. 위탁 수탁자 팔았어요. 그럼 수익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회계는. 그쵸? 통보를 안 해줬대. 10월 30일까지. 안 해줘가지고 장부에서는 아무것도 인식하지 않았다. 그럼 장부에서는 우리가 매출 안 잡은 거잖아요. 근데 회계는 매출이 아니에요. 매출이죠. 수탁자가 팔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수익금의 조정. 기능성배기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시고. 목소리 못 이기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법인세법, 이 회계상 매출, 죄송해요. 장부상 매출하고, 법인세법상 매출의 차이를 조정하는 거고요. 어디로 조정하냐면, 장부상 매출. 세법상 매출을 조정하는 거예요. 화살표. 왜냐면 여기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가 중요하거든요. 아시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장부상 이거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말씀드린 게 법인세법상 매출하고요. 부가가치세 과표와의 차이가 나는 걸 알려주는 서식이 조정 수익금액 명세서예요. 그럼 무슨 말을 해볼게요. 들어보시면 대략 느낌만 잡으시면 돼요. 그 교재 가지고 설명할게요. 실제 예제 있거든요. 빨리 안 지나가시죠. 오래 걸리시네. 예를 들어보면 자, 제가요 예를 들면요 차량을 1,000원에 매각을 한 거예요. 차량을 1,000원에 매각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법인세법상 매출은 얼마예요? 0. 기업 회계 기준 따라간다면 차량이 무슨 매출이에요? 회계상 매출은 주택 영업 활동이 매출이잖아요. 또 그죠? 여기 중요해요. 여기서 어려워요, 여기가. 근데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과세 표준이 공급가액이죠. 그럼 우리가 차량을 1,000원에 팔면서 세금 계산서 발행했다라고 하면 우리 공급가액 집어넣어요, 안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요. 그럼 이때는 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1,000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회계에서는 간주가 있어요, 없어요? 간주 공급, 간주 임대료. 회계요. 회계 있다고요? 간주 공급, 간주 임대료 있어요? 회계는 여러분 간주라는 말을 못 써요. 유용한 정보인데 무슨 간주가 어디 있어요? 이걸로 간주하는 그런 표현 없어요,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간주라는 표현은 세 번만 있어요, 여러분들. 법에만 있는 거지 회계는 유용한 정보 제공이 간주 공급이라는 게 없어요. 회계. 기업 회계 기준은 간주라는 표현이 절대 없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거래처에 시가 400원짜리를 공짜로 줬대요. 이게 사업상 증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간주공급 안 배우셨으면 제가 오늘 유튜브 올릴 거예요, 간주공급이요. 또 별도로 보세요. 까먹으신 분 너무 중요하니까 간주공급 진짜 중요해요. 계속 나온다. 네. 그래서 간주공급 했다라고 하면 얘는 0이죠. 법인세에서는 간주공급이 없어요. 회계에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간주공급 원칙이 시가로 가자잖아요. 그렇죠? 시가가 400원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400원 이렇게 발생할 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차이 내역을 알려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푸는지 좀 여러분들 좀 사례 들고 어차피 내일 또 같이 하실 거니까. 자, 일단 132페이지. 좀 밑줄 좀 칠게, 얘만큼. 자, 132페이지. 자, 거기 제5절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라고 있죠. 그죠? 자, 어디냐면 그 5번째 줄에 붉은색 글씨 밑줄입니다. 붉은색 글씨. 네, 수익금액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까지 붙이시고. 되시겠죠? 법인세가 따라가요. 매출은 띄어서 밑줄. 회사의 장부와 기업회계 기준의 차이로 인한 금액. 그래서 금액은 매출액, 금액은 가감해 주어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장부상 매출을 회계상 매출로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고요. 자, 그다음 여러분 좀 외워주실 게 뭐냐면 그 표에서 왼쪽에 수익 금액에 포함되는 거 보이세요? 그 중에서 2번 밑줄입니다. 반제품, 부산물, 작업폐물 매출액은 회계상 매출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 우리가 원가회계예요. 맞죠? 원가회계에서는 이런 부산물 같은 거 매출에 포함시키거든요. 실제로. 아시죠? 이거 암기사항. 자, 암기사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주시냐면 제가 이거 좀 138페이지 138페이지 자, 138페이지 거기 여러분들 자료 2 있죠? 자료 2 자료 2 138페이지에 맨 위에 자료 2 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라고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료 2? 아닙니다, 여러분. 자료 2가 아닙니다. 자료 3, 자료 3. 자료 3. 138페이지 자료 3. 자, 거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내역이라고 있죠. 예. 자, 거기에 자료 1번, 자료 3번에 1번 좀 볼게요. 자료 3번에 1번. 자, 자료 3번에 1번 좀 보면 거기 우리가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대금 1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과세표준이라는 건 해당 기간의 매출액 합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세표준은 당연히 몇 년치일까요? 1년이에요. 왜냐하면 법인세는 매출액 1년치잖아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도 1년치가 대응이 돼야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과세표준 합계 13억 정도 있죠. 이게 1년치 과표, 1년치 과표. 자, 그 과표에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대금 1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우리가 지금 조정 후 수익금의 명세서 보시는 거예요. VAT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VAT. 이게 정확히 쓸게요. 매출. 이게는 매출이죠. 부가가치 과표, 공급가액.
번째 고정자산 매각 1,000만 원 했죠 여러분들. 고정자산은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을 고정자산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회계상 매출 얼마예요? 0이에요. 맞죠? 회계는 매출이 안 불러요 여러분들 이거. 드시겠어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 얼마야? 1억, 1억이 되잖아요 여러분. 1억이죠.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에서는 차이 알려준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근데 보시면 이렇게 돼요. 법인세법상 매출이 여기에 조정이 됩니다. 부가가치 과표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그럼 부호를 플러스로 할까요? 마이너스로 할까요? 플러스요. 왜냐면 요거를 요렇게 맞춰주는 항상 얘네들은 어디가 어디로 맞춰주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부호가 풀 아니 마거든요. 그럼 얘는 얘를 얘로 맞춰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1억을 나중에 더하기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뭔지 아시죠? 더하기는 그냥 빼기 입력 안 하시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자료 3번에 2번이에요 여러분들. 자, 읽어보면 자, 선 세금 계산서 1,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결제받고 공급 시기 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자, 그리고 회사는 장부에 선수금으로 처리하였다. 자,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회계는 계약금 받았을 때 계정 과목이 뭐예요? 선수금이에요. 맞죠? 근데 부가가치세는 원칙이 공급 시기, 인도일이 공급 시기죠. 근데 세금 계산서를 대가를 먼저 받고 공급 시기 전에 대가를 먼저 받고 세금 계산서 끊어주고 인정하죠. 이거 흔드시면 안 돼요. 인정해요. 해요. 또는 우리가 세금 계산서 먼저 끊어주고 공급 시기 전에 세금 계산서 먼저 끊어주고 7일 내 대가만 또 인정해 주잖아요. 그죠?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매출 쪽에 과세를 입력을 한단 말이에요. 공급가액에 1,000만 원 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정과 선수금 처리하긴 하지만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 선수금, 이 선세금 계산서 선발급이에요. 선발급. 자, 그럼 회계는 매출 얼마? 선수금이라고요? 회계는 선수금. 회계는 선수금. 그죠?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1,000만 원. 1,000만 원 집어넣잖아요, 여러분들. 선발급 세금에서 하면. 맞죠? 그러면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매출 쪽에 과세로 공급가 입력하는 거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1,000만 원. 그죠? 그럼 얘도 부가 풀입니다. 주로 잘 나오는 애들이에요, 우리 시험에.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입니다, 3번. 예. 자, 거래처에 선물로 제공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가는 400만원, 시가는 500만원이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과세표준에 갑자기 거래처에 선물로 준 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럼 과세표준은 매출 쪽이에요? 매입 쪽이에요? 아니,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이 여러분들 9번 날이잖아요. 매출 쪽 아니에요? 그럼 매출 쪽이라는 게 갑자기 매출 쪽이 왜 들어가 있어요? 적대 목적인데? 간증공급 얘기야, 간증공급. 간증공급은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불공제 목적으로 쓰면 처분한 것처럼 보잖아요, 여러분들. 과세 표준에 들어가 있다라는 건 여러분 이거 간증공급이다라고 준 거예요, 그냥. 되셨어요? 간증공급 맞습니다. 과표에 들어가 있다 있는 건 매출 비용을 처리한 거예요. 적대 목적인데 매출 비용이 들어가서 간증공급이죠, 여러분. 사업상 되면.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원가는 400만 원, 시가는 500만 원이니까 세법은 아니 부가가치세에서 공급가액 얼마로 가요? 네? 400? 500? 500? 시가로 제시한 시가로 제시. 맞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여기 사업상 증여라고 할게요.
왜 사업상 증여라고 하냐면 나중에 우리 내일 실기할 때 폐업시 잔존재가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상 증여, 개인적 공개 다 구분되어 있어요. 간중우고 투 안 쳐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럼 회계상 매출 얼마? 0. 그죠? 회계는 간주라는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네, 되시겠어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500. 하게 되겠죠. 네,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고 여러분들 마치죠. 133페이지입니다. 133페이지. 자, 133페이지. 일단 2번은 건너뛰고요. 2번은 좀 너무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3번하고 4번만 할게요. 자, 133페이지에 예제 5-3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장부하고 회계상 매출을 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3번부터 모두 자료 3번. 자, 보면은 자, 회사는 주식회사 한라에 상품 일부를 위탁 판매하고 있대요. 자, 근데 수탁회사는 7기 1월 12월 27일 하나죠. 수탁회사는 영산에서 상품을 판매를 했대요. 영산은 여기서는 고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객에게 12월 27일에 상품을 판매했으나 8기 1월 10일에 이 사실을 알려왔다. 그러면 우리는 알려줬을 때 여러분 처리를 했었다는 얘기 장부에서는요. 위탁 상품의 판매가는 120만 원이며 원가는 80만 원이다. 그럼 얘는 분기가 이렇게 되겠죠. 7기 그리고 대법 재무조정. 그럼 일단은 장부는 여러분들 분기 안 끊는 거죠. 그렇죠? 일단 매출 분기 안 끊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여러분 판매했다라는 거 원가도 그때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출 원가도. 그렇죠? 근데 매출 원가 회계 처리도 안 한 겁니다. 그 뜻이죠. 팔기 때 사실을 알려왔다라고 문제 줬죠. 저자분이 만드신 문제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팔기 때 홍보해서 그때 장부에 적었다 해줄 거예요. 실제 제대로. 됐죠? 자, 근데 세법 있죠? 세법은 수탁자가 올해 때 7기 때 팔았잖아요. 맞죠? 7기 때 팔았으니까 어느 년도에 매출과 매출 원가예요? 7기죠, 7기. 그렇죠? 그럼 분기를 끊으면 일단 상품 팔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변은 상품 매출. 120. 되셨죠? 그럼 계정 과목 차별은 뭐였을까요? 예상매출 금액이죠. 예상매출 세법은 회계는 그죠? 회계. 어차피 회계라고 하시면 되니까 세법은 똑같이 예. 수탁자가 판매한 날 맞죠? 통보는 1월 10일 날 했으니까 이때는 내가 채권이 발생했다고 적었겠죠. 돈 못 받았으니까요. 네. 그다음 예상매출은 또 뭐가 있어요? 80만 원짜리 상품 팔았잖아요. 원가가. 그렇죠? 사변에 상품 80만 원짜리 없앴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 보실 거예요. 맞죠? 세무 여기까지는 그냥 120만 원에 팔았다 이것만 했으니까. 세무 여기서부터 80만 원짜리 얼마에 팔았는지 준 거예요. 그렇죠? 차변은 계절가 뭘까요? 매출 원가? 팔린 것의 원가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이니까 다 표시해야 돼요. 매출 얼마, 매출 원가 얼마.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공개 그냥 대변의 상품 이렇게 상품 매출에서 처분 이익 40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아셨죠? 그거는 우리가 주된 영업 활동 아니었을 때 분기 끊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세법은 무조건 총익법이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세무조정 뭐예요? 일단 위에 거. 세법이 수익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많은 거 뭐라고 불러요? 저희 분산이 되셨어요? 분산이? 그다음에 소득 처분. 그죠? 장부는 자산형, 세법은 자산 120. 그죠? 세법이 자산이 많은 거죠? 많으니까 이거. 일단 상품 매출이라고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래 거는 여러분들 장부가 세법의 비용이 많아야 적어요. 많죠? 매출업과 비용이니까 비용이 차변해서 많은 거죠. 비용이 많은 걸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송금? 산이. 그리고 차이가 나는 계정 과목이 상품이죠. 상품은 자산이니까 여기 차감 조정이잖아요. 그럼 차감 조정이 뭘까요? 마이너스 6가 별로죠. 왜 마이너스 6이냐면 세법이 자산이 더 감소했거든요. 세법이 자산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죠? 얘는 뭐 상품이라고 하셔도 되고 원가라고 하셔도 되고요. 됐어요? 문제에서는 7기만 하라고 했으니까 7기만 할게요. 다시 마지막 요 4번이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고생하실 부분이에요. 4번 134페이지 4번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자, 해보면 자, 회사는 제품 매출에 대한 매출 할인 100만 원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다라고 돼 있죠. 안타깝죠, 많이. 저희가 회계를 잘못 배워가지고. 회사는 비용 처리고 세법은 매출에서 까야 되는 거고, 그죠? 해보면 매출 할인이죠, 매출 할인. 자, 매출 할인이 발생했어요. 만약에 당초에 외상으로 팔았다라고 하면 외상 매출이 까이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당초에 외상 매출도 있었다라고 하면. 회사가 뭐로 처리한 거야? 비용. 계정법으로 신경 쓰시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자, 근데 세법은 외상 매출금이 줄었습니다. 그럼 얘는 수익에서 까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수익에서 까면 수익이 어디로 와야 돼요? 차변으로. 이렇게. 세무적. 세무적 있어요, 없어요? 세무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회계를 배우셨기 때문에 이게 헷갈려요. 왜냐면 계정 과목이 다르거든요. 그죠? 계정 과목이 다르다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비용이 100 증가했죠. 그죠? 그러면 이익이 어떻게 돼요? 100 감소하죠. 여기 수익이 어떻게 된 거예요? 준 거죠. 100 줄었어요. 이익은 줄죠. 왜 이런 말을 쓰냐? 우리 뭐였어? 세무조정은 장부상 이익과 세법의 이익의 차이를 조정하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이익의 차이가 없어요. 거 진짜 많이 보실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계정 과목의 차이가 난다고 세무조정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단기순이익이 이 둘의 이익이 차이가 없으면 세무조정은 없어요. 아시죠? 이런 것들도 앞으로 몇 개 나올 겁니다.
적대비 동네에서 많이 쏟아져요. 회사가 적대비 처리해야 되는데 세금과 원가로 처리했다. 둘 다 비용 처리했거든요. 그럼 이거 똑같아. 되시겠죠? 그럼 잘 고민해 보세요. 자, 숙제 내고 마칠게요. 자, 문제는 몇 페이지냐면은 오늘 좀 이론 도움 내고 할게요. 86페이지입니다. 자, 86페이지에 1번, 2번, 3번, 4번. 네, 86페이지에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87페이지. 자, 87페이지 9번, 10번. 일단 9번, 10번 안 배운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거를 모르셔도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 모르셔도. 맞죠?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어디냐면 이제 송금 쪽. 네, 116페이지. 자, 116페이지. 자, 일단 4번. 네, 그 다음에 6번, 7번, 그 다음에 117페이지, 8번, 그 다음에 118페이지. 네, 전부 다. 네. 그리고 제가 좀 페이지를 좀 잘못했는데 어디 있냐면요. 142페이지 142페이지에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6번. 142페이지 3번, 4번, 5번, 오른쪽 6번. 네, 이렇게 부탁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관련된 그 세무적 있죠? 그것도 별도로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미리 내냐면 내일 할 실기와 연관돼 있어서 그래요. 설명하고 또 그 실기를 들으시면 좀 더 낫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꺼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어요.